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나와주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랜 기간 검사로 근무했죠. 네네. 사법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 탄핵 심판 절차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징후도 엿보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이 지배입니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이 지배. 그러니까 어떤 자의나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고 법이 지배라고 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법적인 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틀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법치주의,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 취지가. 예. 제가 아까 질문 네네네. 그런 어떤 도를 넘은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핵 결정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기속되는 사항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소장 내용 잘 아시죠? 네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위반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이죠. 공소장에 따르면 예,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강압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수사기관은 일단 그렇게 판단했고 남은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몸살이 걸렸습니다. 예.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번 계엄이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그래서 임시적 성격 또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작년 3월 말부터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성, 경고성 계엄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따르면요.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작년 3월 말부터 계속 비상 대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관련 내란죄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한계는 있는데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은 기소가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수처에서 이첩을 받아서 검찰 특수본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란죄만 기소돼 있습니다. 나머지 범죄 혐의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그 외에 고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혐의를 나열해 주세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만 구체적 수사 내용이 아니고요. 혐의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제 고발된 내용 중에 아직 그 처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당시 그 국무회의 관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 관련된 부분, 그 외에 또 시민 단체들이 고발한 그런 사건들. 잠시만요. 윤석열에 대한 혐의 묻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현재 기소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 현재 기소된 내용 외에
사실 그 기소된 내용 자체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외환죄 입건했습니까? 입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현재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장한 내용대로라면 기본적으로 이 체포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불법적인 인신 구속의 사유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주장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고 중간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사항인데 기소 이후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20일 날 심리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개업 선포에 찬성한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 심판에서 직접 관사에서 노트북으로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 7명에게 줄 문서를 작성했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했는지는 그 부분은 제가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핵심 물증인데 이게 압수수색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 과정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압수물이 확보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 좀 한계는 있는 사항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건네진 문서가 핵심 물증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부분 한번 또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안 돼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네,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그렇게 이해 안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중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발이 되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로서 피의자 신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된 사람이라고 보면 사실은 피의자 입건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입건된 사람 누굽니까? 당시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범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사람 일부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저희 박성재 장관도 고발을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국무위원들이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정부질입니다. 네. 누구예요?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국무위원. 네, 피의자로 소환된 국무위원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양쪽에 다 조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제가 살펴봐서 그 수사가 마무리될 당시에는 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 대정부질이 답변하러 오는데 그 정도도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 안 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로 입건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건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다가 사건도 이첩을 했었고 공수처에서 다시 이첩을 받았고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죠. 단전 단수를. 네, 또 공소장이 순차적으로 소방청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게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란 혐의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내란 혐의 일부분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실체관계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아니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중에 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 조사뿐만이 아니고 강력한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해야죠. 네, 지금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 근데 그것도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내란 혐의라는 중대 범죄인데 네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고 네네. 수사 진행 중이다. 네.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씨와 조태영 국정원장 문자 주고받은 사실 알고 있죠? 네네.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네네. 수사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사 과정에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지는 못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것이 수사로서 단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사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수사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헌법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로서의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사를 개시를 하느니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사팀이 1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 제가 이제 본부 차관 자격으로서 수사를 개시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전후로 계엄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국무위원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 부분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가 안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삼선을 위한 개헌, 500여 명에 대한 살해계, 북한 공격 유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첩 자체가 압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 어차피 이 그 수첩 자체가 또 증거로서 추후 형사재판에서 검토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사팀에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수사 영역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수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수사가, 이런 내용 네네.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혼자 구상하고 기획하고 이랬을까요? 누구랑 모의하고 실행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켰는지 파악된 거 있어요? 네, 그 부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데 위원님 이러니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무슨 대로 수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삼선을 위한 개헌, 500여 명 살해 계획 이것도 수사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아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과연 수사를 확인한 결과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이 발생한 지 지금 2달이 훨씬 넘어갑니다. 증거 인멸 다 되고 언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공격 유도에 대해서 외환죄 입건해서 수사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노상훈 수첩에 기재가 돼 있는 NLL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수사팀에서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진술이 나왔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단 마무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갖고 계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 수사니까 내란 특검, 상설 특검 얘기하는데 그것도 맡고 있어요. 비아폰 압수된 거 있어요? 네, 비아폰 관련돼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비아폰도 압수를 했고요. 관련된 범위 내에서 비아폰 압수를 했습니다. 관련된 범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비아폰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일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극히 일부죠.
맞죠? 전체 사용한 비아폰 중에 어느 정도를 극히라고 볼 수 있을지는 뭐 평가마다 비아폰 평가에 따라 지급 다를 수 관리 있는데, 주체가 대통령 경호처 맞습니까? 네,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죠, 비아폰은. 경호처 김성훈 처장이 비아폰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비아폰과 개인 휴대폰은 압수가 됐습니다. 본인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아폰과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아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훈 처장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반려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아폰 압수수색 방해하는 겁니까? 수사 방해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저희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은 1월 30일자 부분은 보완수사 요구를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은 이 경호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아폰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관련 법령상 경호처가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계속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민간인 사임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비화폰으로 대검 수뇌부랑 통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찰에 압수수색 신청하고 발부된 그 사이에 이 비화폰이 압수되면 검찰 수뇌부와 김용현의 무슨 거래가 밝혀질까 두려운 겁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까지 됐고 뭐 검찰로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자, 최대한 빨리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영장 신청했죠. 네, 어제 세 번째 또 반려합니까? 신청했습니다. 그 영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공무집행 방해 외에 이 경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경호법 위반은 인사 배치 관련된 직권남용에 있다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두 번째로 영장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수를 했을 때 주된 내용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인사 규정이라든지 공모관계를 규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 기각됐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외에 문제가 됐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혐의를 보다 더 충분하게 소명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제 경찰이 세 번째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면 담당 검사는 여러 가지 실체관계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수사팀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보완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범행 동기가 매우 중요한 수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죄의 범행 동기는 뭘로 파악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국정 상황 인식 자체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공소장이 기재가 돼 있고 그 요소는 이른바 제2요구권을 계속 하도록 한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다음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다음 네 번째로는 부정선거 그런 의혹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공소장 기재가 돼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김용현의 진술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했죠. 그 이제 날짜가 이제 공소장이면 11월 24일자입니다. 근데 11월 24일자에 확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명태균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날 11월 24일자에 명태균 의혹만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촉발 요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3월 말부터 비상대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 본인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요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추가로 피의자 입건된 정치인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은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입건했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 앞에서 이제 어느 정치인들 범위 등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소환 조사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 이제 자료들을 검토해서 수사팀에서 소환 조사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조사라든지 대정부 질의에서는 그런 답변 다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피하지 마시고요. 네, 명태균은 법정에서 소위 황금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 아이폰으로 교체하라. 이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당시 그 이후 내용이 나온 맥락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피고인이 이른바 본인이 주장하는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담당 검사가 추궁을 합니다.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버님 삼수에 묻었다. 두 번째는 낙동강에 버렸다. 세 번째는 처남한테 줘가지고 마창대교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더라라고 하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3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의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레인지 돌리도록 증거인멸을 사주했다면 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할 이유가 없거든요. 증거인멸 교사로 이미 당사 입건했고 12월 10일자에 만약에 인멸하라고 했던 휴대폰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전자레인지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현장에 명태균 피고인이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찰 측의 반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전형적인 제19 감사기 들어보세요. 네네. 전형적인 제19 감사기입니다. 네, 그 부분 영상 녹화가 다 감찰하세요. 영상 녹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감찰하세요.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이것도 감찰하면 안 하면 검찰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영상 녹화 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곧 발표하죠. 네, 담당 이제 검찰청에서 어느 정도 이 사건 수사를 좀 마무리한 단계에서 남아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2월 중에 발표하죠. 곧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 김건희 씨 언제 수사합니까? 지금 중간 결과를 특검에 넘기세요. 네,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현재 사항을 설명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항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중단하겠다 이런 취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창원에서 대검과 협의해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묻겠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 부여제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어떤 제도고 제도의 시행 목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라는 뭐 인권위원회 측의 지적도 있고 해서 2022년도 2월 달부터 해서 금년 3월 달까지 해서 한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곧 다음 달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로 파악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의견을 조회를 해본 결과 상당히 유용하고 타당한 제도로 판단이 돼서 가급적 연장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조만간 이제 구제책을 다시 한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1-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확답을 좀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상시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하세요. 예, 그 부분을 연장 체제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시 신청 적극 검토하세요. 네, 그 부분도 유념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 나오세요.